본 내용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실제 투자 결과에 대해 저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입니다. 전쟁,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모두가 위험 관리를 외치고 있을 때 시장은 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단 하나의 거대한 흐름, 그 실체를 20년차 퀀트 데이터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 명백한 모순점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지금 헤드라인 뉴스만 보면 당장이라도 모든 걸 팔고 떠나야 할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 지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 시장이 바로 이처럼 단기적인 소음과 장기적인 신호를 분리해서 보기 시작할 때가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선 말이죠. 우리 모두를 이렇게 긴장하게 만드는 이 거시경제의 혼돈, 이른바 걱정의 벽이라는 게 대체 얼마나 높은지 이거부터 솔직하게 인정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벽을 제대로 알아야 그 벽 너머에 있는 진짜 기회를 볼 수 있으니까요. 지난 한 달만 돌아봐도 정말 아찔했죠. 완전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빵 터지니까 유가가 막 치솟고 시장은 곧바로 이거 인플레이션 다시 오겠다? 금리 또 올리겠다 하는 공포에 그냥 휩싸여버렸죠. 그런데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외교적인 해법이 나온다는 소식에 유가는 다시 급락했습니다. 이런 단기 변동성에 일일이 반응하다 보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헤드라인은 계속해서 공포를 만들어내지만 시장은 이미 그 너머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의 진짜 똑똑한 돈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정말 봉쇄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더 심각해질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리스크는 이미 가격에 다 녹아들어 있어. 진짜 중요한 건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 바로 펀더멘털이야 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단기적인 소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장기 성장 동력이 시장을 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그 단기적인 잡음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강력한 장기 신호. 이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도대체 뭐길래 모든 걸 이겨내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결정적으로 중요한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열렸던 엔비디아 GTC 다들 주목하셨을 텐데요. 거기서 젠센 황 CEO가 던진 메시지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 새 칩 나왔어요 하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AI가 어떻게 하나의 완연한 산업혁명을 이끌고 경제 전체를 송두리째 바꿀지에 대한 거대한 비전을 제시한 거죠. 작년에 5천억 달러 얘기했는데 1년 만에 그 목표를 2배로 올려버린 겁니다. 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AI랑 이 빅테크들이 실제로 그리고 있는 AI의 스케일이 얼마나 다른지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비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젠슨 왕이 AI 생태계를 이 5단짜리 케이크에 비유했는데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AI는 단순히 4단계나 5단계에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맨 아래 1단계 에너지부터 2단계 반도체, 3단계 데이터 센터까지 하나의 거대한 산업 스택 전체가 완전히 새로 깔리고 있다는 뜻이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엔비디아가 2단계에서 번 돈으로 1, 3, 4, 5단계 기업에 그냥 투자해버리고 그 투자받은 기업들은 다시 엔비디아 칩을 사주는 이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슬라이드,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엔비디아가 자기네 차세대 칩을 만들 때 늘 하던 대로 TSMC에 맡기는 게 아니라 삼성 파운드리를 콕 집어서 상택했다고 직접 밝혔어요. 이건 그냥 하청 계약 하나 맺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AI라는 이 거대한 메가 트렌드의 심장부에서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지를 보여주는 이건 거의 뭐 전략적 동맹의 신호탄이라고 봐야죠. HBM의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이제 파운드리의 삼성전자까지 이 거대한 성장 동력의 한가운데 서게 된 겁니다. 이 AI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그냥 기술 섹터 안에서만 자기들끼리 좋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경제 분야들까지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데이터가 이걸 어떻게 증명하는지 한번 보시죠. AI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빅테크들이 작년보다 설비 투자를 무려 70%나 늘리고 있습니다. 70%요. 이건 뭐 투자를 좀 늘린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군비 경쟁이라고 할 만큼 천문학적인 돈이 그냥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은 결국 하위 공급망,
그러니까 부품과 소재 기업들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게 쏟아부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주 단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고서양 MLCC, 즉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는 아주 작은 부품인데요. 이 작은 거 하나 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무려 15배나 비쌉니다. 이게 바로 AI라는 거대한 흐름이 왜 반도체뿐만 아니라 삼성전기 같은 부품사들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지를 딱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시장 전체가 아니라 바로 이런 특정 기업에 돈이 몰리는 이유죠.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이 AI 슈퍼사이클에서 나타나는 패턴, 그러니까 단기적인 소음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이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가장 전통적인 산업, 바로 건설업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겁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세대가 타던 차는 원하지 않는다. 아주 간단한 생각이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30년 된 낡은 차랑 최신 전기차 중에 뭘 타시겠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세대는 지하주차장도 없고 커뮤니티 시설 같은 건 꿈도 못 꾸는 7, 80년대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건 인구가 줄어드네, 금리가 오르네, 부동산 정책이 어떠네 이런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로 교체 수요라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죠. 업계에서는 이 교체 수요만으로도 매년 50만 호의 신규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경기 변동과는 아무 상관없이 2030년을 향해 달려가는 또 하나의 강력한 구조적 사이클이라는 거죠. AI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단기 소음을 이겨내는 강력한 신호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시장을 대체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오를까 내릴까 이걸 맞추는 게임은 끝났다는 겁니다. 시장의 판이 완전히 바뀌어서 거시경제 지표 하나에 시장 전체가 우르르 몰려다니는 게 아니라 AI나 주택교체 같은 이 거대한 구조적 흐름의 수혜를 받는 바로 그 특정 산업, 특정 종목들만 움직이는 종목 장세가 본격화됐다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이 거대한 흐름 위에 제대로 올라타 있는지 그걸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과 생존의 무대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의 소음 너머에서 다음 10년에 만들어갈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생존 전략일 겁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생존 전략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석에서 또 뵙겠습니다.